자, 이제 21강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would, should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단순한 조동사 will과 shall의 단순한 과거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라고 해서 the future in the past.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 그래서 이제 will을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단순하게 과거형으로 쓴 것이 would고 shall을 과거형으로 쓴 것이 should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조동사 would과 should는 너무나도 많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걸 22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이제 would, W-O-U-L-D 바로 출발하겠어요. 자, woul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자, 불규칙적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뭐뭐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간적으로 규칙성이 없지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뜻을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alright? 자, 예문 바로 들어가 보자. He would often come home drunk. 자, drunk는 술이 취한이란 뜻이에요. 그죠?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서는 이제 drunken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이 보어로 쓰이거나 그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일 때는 이 drunk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를 달지가 않아요. 그지? 그래서 he would often come home drunk. 그가 종종 집에 술이 취한 채로 오곤 했어요. 그러고선 그의 개를 때리곤 했어요. 그지? 자, 이게 이 would, 조동사 would가 come에 걸리고 그리고 beat에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종종 늦게 와서는, 그지? 늦게 온 게 아니고 술이 취해서 와서는 개를 때리곤 했다. 이 beat도 would, 조동사 would에 같이 걸립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He used to go fishing on Sundays. 자, 여기 on이 있고 그리고 Sundays에 s가 있죠. 이 on Sundays는 매주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야,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를 갔으니까 이건 규칙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지만 규칙적으로 뭐뭐 했다. 그래서 그때는 used를 씁니다. 22강에서 여러분들이 used를 또 배우게 됩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러면 would 하고 그 다음에 used to가 있는데 이 would는 불규칙적으로 한 것이고 used는 규칙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must dive deep.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하게 이 문장을 이 영어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바로 must dive가 동사인 줄 바로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주어 부분이 과도하게 길어졌어요. 왜?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고 있어요.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까지. pearls 하면 뭡니까 여러분? pearl은 진주입니다. 그죠? oyster이라 그래서 굴 있죠. 걔가 모래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 이제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안에서 어떤 이 액체를 분비를 해가지고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지? 그게 점점 코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커진 게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진주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깊이 다이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alright? 그래서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명사가 돼서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었습니까? 하나의 명사 8번이었잖아, 그지? alright. 자, 그래서 이제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must dive deep, 그죠? 그러니까 깊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would가 쓰인다는 것. alright? 자, 그 다음에 would that, would to got, I were young again. 여러분들 I wish 잘 알고 있죠? I wish 가정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동사가 끝나면 바로 가정법으로 이어질 텐데 가정법에서도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학습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I wish 더하기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즉 I 뒤에는 was가 나와야 정상인데 가정법 과거라서 여기 were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wish 주어 과거동사고 비동사는 were만 쓰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S가 V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소망한다. 내가 다시 젊어졌으면 하고 소망하는 거니까 I wish 대신에 would that을 쓰거나 would to go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때도 would, 여러분들이 독해하다가 would that을 보고 바로 SV가 나와버리면 그리고 그 뒤에가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I wish 자리구나. I wish 대신에 would that, would to got을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자, would는 방금 했던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과 소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뜻이 또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과거의 거절과 고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 그치? 자, 들어가 볼까? He would not help me. 자, 그는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이 열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때도 the door would not open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 과거의 거절 고집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 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예문은 기타 다른 용법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Would you pass me the salt?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활용어에서 많이 배웠던 거죠? 뭐뭐 좀 해줄래 그럴 때 이 자리에 will을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will보다는 would를 쓰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would 동그라미 쳐서 공손한 표현으로 적고, 자, 그 다음에 He would be about 20 when he met her. 자, 그가 그녀를 만났을 적에 아마 대략, about은 대략 이 말이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략 아마 20살쯤이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would는 과거의 추측이라고 적으세요. 과거의 추측을 할 때도 would를 쓰더라. alright? 자, 다시 여기에 있는 이 when he met her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부사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대략 20살쯤이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I would rather, I would sooner, I had rather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would rather 요것만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두 개는 잘 안 쓰이거든요. 요것만 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I would rather die, 나는 차라리 죽겠다 이 말이죠. 그치? Then live in dishonor.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똑같은 뜻으로 I would choose death.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치? Before life in dishonor. 자, 여기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삶 앞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뭐뭐 하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할 때 I would rather 나는 선택할 거예요.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삶 앞에는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I prefer. 자, prefer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말이야. 그지?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가질 때 prefer A to B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prefer 여기 있고 여기 to 있잖아. 그지? 이 to 자리에 than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거든. prefer A to B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than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alright? 자, 그래서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은 이 to를 해석을 할 때 보다라고 번역합니다.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는 선호합니다. prefer는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선호합니다. 죽는 것을. 그러니까 뭐보다 죽는 걸 더 선호한다?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to를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즉 than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than을 쓰기가 쉽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I prefer to die rather than to live in dishonor. 자, 여기 보면 나는 선호합니다. 이때는 동명사가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그죠?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to die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o live가 나옵니다. 자, 뒤에 있는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refer A to B인 줄 알았더니 이때는 to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rather than이 나왔어요. rather than. rather than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prefer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prefer가 나오고 여기는 to가 나왔는데 여기는 rather than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prefer A to B에서는 명사 자리, 그래서 동명사가 온다. 그래서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할 때 ing to ing입니다. 그죠? 하지만 rather than을 쓸 때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란히 올 때는 to를 쓰지 않고 rather than을 쓴다.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to가 나왔으니까 여기 또 to가 나오면 to가 3개잖아. 그죠? 헷갈리겠죠? 그리고 여기 to 쓰면 여기 또 to 써야 되잖아. 이상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ould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should로 들어갈 거예요. alright? 자, 이제 would가 끝이 났어요. 그죠? 이제 should를 할 차례인데 should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 앞에서 이제 must를 강의할 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나 must보다는 좀 약한 의무감으로 표현할 때 should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케이. 의무감이나 당연함을 나타내는 should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건데 must보다는 약한 정도의 의무를 나타내는 게 should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should는 꼭 그런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should는 would보다 뜻이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should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의무, 그죠? 그러니까 must보다는 약한 의무였다. 그래서 the young, 자, 이거는 그 젊은이가 아닙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더 young 하면 뭐가 돼? 젊은이들이 되는 거죠. the old 그러면 old 그러면 뭐야? 노인들이 되는 것처럼 연장자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더 young 하면 젊은이들은 should respect the old. 여기 바로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respect 존중, 존경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연장자들을, 노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should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hould 더하기 동사원형은 ought to. 이것도 선생님이 must 이야기할 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must의 동의어로 have to가 있었고 should의 동의어로 ought to를 적어줬었습니다. 동사원형과 마찬가지로 의무,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다. 자, 친절하게 쭉 설명을 적어놨죠? 자, 과거의 비난, 유감, 후회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should 자체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should have pp가 나옵니다.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 만약에 이 자리에 should 뒤에 work만 나온다면 should 뒤에 have worked가 안 나오고 work만 나온다면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표현이 되지만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 자, 이걸 빨리 발음하면 should라고 그럽니다. 여기 have를 안 쓰고 ve를 쓰고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찍어버리면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 그러면 너는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니?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대한 비난을 할 때 You should have worked harder 이러면 너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표현으로 should를 쓰기도 하고 어차피 ought는 should의 동의어니까 나중에 ought to에서도 또 나옵니다. 22강에서. alright? 어쨌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냐라는 그런 비난을 나타내거나 유감을 나타내고 I should have worked harder 그러면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문장이 되겠죠? alright? 자, 주어가 1인칭일 때 I나 we를 쓰면 그런 표현이 된다. 그죠? I'm sorry that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that 이하가 유감스럽다. You didn't work harder. 자, didn't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지? 네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유감이니까. alright? 자, 그 다음에 I wish 또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would that, would to got 이거 많이 봤다. 그죠? 여기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봤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if only 이것도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이 되는데 I wish would that, would to got, if only 이거 가정법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동사의 과거형하고 그죠?
가정법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가정법에서도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법은 어차피 동사의 시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You had worked harder. 야, 네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하나 더 있었네요. 그죠? Sorry. You had to work harder, but you didn't. 너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자, must의 과거형이다. 그죠? 그렇지만 but you didn't. 하지만 네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강한 의문과 놀람과 당연함을 나타낸다. 제목이 조금 길다. 그죠? 강한 의문과 놀라움과 당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Why should you stay in Seoul in this hot weather? 왜? 이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왜 너는 서울에 있느냐? 이런 더운 날씨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휴가 안 가고 이 말이에요. 그죠? Alright. 그래서 강한 의문을 나타낼 때도 should를 쓰기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should가 why, how, who 등의 의문문에서 강한 의문, 놀람, 당연으로 쓰이면 도대체 왜 뭐뭐인가의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이지. How should I know it?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Alright? 그 다음 I don't know it at all. 나는 모른다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How should I know it? 이렇게 쓴다는 거. Who should A but B? 도대체 누가 A 하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바로 B이더라. B 아니었겠어요? 이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who should A but B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 Who should A but B. 자, 이 but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Who should A but B. 그러면 도대체 누가 A 하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B 아니었겠어요? 이 말이에요. 해석해보면 Who should come in but the teacher we were talking of?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who should come in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얘가 A가 되죠? 그치? come in.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선생님 아니었겠어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 욕하고 있었나? 그치? 그래서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선생님이 들어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alright?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볼까? 자, should는 뜻이 참 많다. 그죠? 이성적 판단의 should.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고난도 문법, 즉 고급 영문법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성적 판단의 should와 감정적 판단의 should에 대해서는 아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탭스를 준비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험을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get angry. 자, 이때의 should는 당연의 should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가주어거든요. 그래서 대디하가 진주어고, 그래서 당연하다. 내추럴이 당연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가 화가 나는 것은,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서 이때 should를 씁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it is natural for him to get angry. 자, 여기에 있는 이 he가 for him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여기 he가 for him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get angry, he should get angry가 의미상의 주어로, he가 의미상의 주어로 내려오니까 이 get angry가 to get angry로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 that 이하가 진주어가 되고 여기서도 to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표시해 볼까요? 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That he should, alright, get angry.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for him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니까 it is natural for him to get angry. 이것도 하나의 명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번호 다 기억하시죠? 선생님 속독속해 강의 들은 학생들은 이게 하나의 명사 몇 번이었어요? 6번이죠. SOC로 쓰인 대절이고,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면 하나의 명사 4번이었습니다. 기억나죠? alright. 자, 그 다음에 he may well get angry. 이거는 조동사 처음 선생님이 설명할 때 may well 이런 거 할 때 may well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법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요. 그죠? 이렇게 문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It is 형용사 that 구문에서 형용사 necessary, important, natural, good, well, right, wrong
rational. 자, rational이 뭐죠?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적으세요. 다른 단어는 다 알죠? 필요한, 중요한 이런 뜻이잖아. natural, 당연한. 이때 이 rational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오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한 형용사예요. 이게 좋다, 중요하다, 합리적이다. 이건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성적 판단의 should라 그러는 거야. 대체로 should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 감정적 판단의 should. 얘는 또 뭐 하는 놈이냐 하면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뭐뭐 하다니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t is strange that she should cry all day long. 이 should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의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의무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상하군. 그녀가 하루 종일 울어야 하다니. 이상하죠? 그치? 울어야 한다는 건 이상하다. 그녀가 하루 종일 울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더 이상하죠?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should는 그러니까 이 울어야 한다는 의무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의무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루 종일 울다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안 되고 울어야 하다니 해도 안 되고 울다니, 하루 종일 울고 있다니 이상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녀가 하루 종일 울고 있다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자, it is 다음에 pity. pity는 뭐냐 하면 유감이란 뜻입니다. pity가 pity, 유감이죠. 유감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사로서 어를 썼죠. surprising, 놀라운. odd, 얘도 이상한이란 뜻이죠. strange하고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curious, 이것도 이상한 쪽인데 원래 curious 하면 호기심 많은이란 뜻이니까 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죠? 등이 쓰이면 대절에 should를 사용하며 뭐뭐 하다니, 여기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하다니로 해석한다. 이때는 이 it is that 사이에 이런 형용사 surprising, odd, strange, curious 혹은 appeal이 형용사가 아니, 유일하게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지? 얘네들이 이 자리에 오면 이 빨간색 strange 자리에 오게 되면 이때 나오는 대절의 should는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현재의 일로 뭐뭐 하다니가 되고 하단이라고 해석을 하고 should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여러분들 또 착각하겠죠? 여기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과거에 대한 비난이라고 배웠었잖아?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는 대로 번역하면 안 돼. 뭐뭐 했다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 했다니 이상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alright.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 should가 3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should는 총 6페이지나 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죠. 그죠? 자, 이제 should는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97학년도 수능심에 나왔던 의무당연의 should.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처음 배웠었는데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무당연의 should, 요구제한, 명령결정, 주장, 충고, 동의 총 7가지거든요. 그것 그대로 그때 필기했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볼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요구, 제한, 명령, 결정, 주장, 충고, 동의 7가지의 종류의 동사들이 나오면 이 대절에서 대시 잘 생략이 되고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 should를 의무당연의 should라고 하는 이유가 주어 다음에 요구, 제한, 명령, 결정, 주장, 충고, 동의의 동사들이 나오면 자, 요구, 제한, 명령, 결정, 주장, 충고, 동의. 요구하니까 이 S가 동사 원형 당연히 혹은 의무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제한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충고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요구, 제한, 명령, 결정, 주장, 충고, 동의의 동사들이 오는 이유는 이 S가 당연히 혹은 의무적으로 혹은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제한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충고하고 동의하는 거야. 자, 보여주고 나서 해볼게. 자, 이 동사들을 정리해 보겠어요. 자, 요구하다 그러면 demand 요구하다, require 요구하다, request 요청하다, 요구하는 거나 요청하는 거나, 그죠? urge 얘는 촉구하다라 그래서 재촉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다 propose, suggest.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다 order, command.
그지?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그 다음에 주장하다 insist,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se, 그 다음에 동의하다 agree, move. 얘네들이 나오면 당연히 S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충고하고 동의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다시. 이 주어가 요구하고 제안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충고하고 동의하기를 이 S가 의무적으로 혹은 당연히 의무 당연히 should잖아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알겠죠? 이제 요구하고 제안하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고 충고하고 동의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미국식은 거의 생략한다는 거야. 특히 왼쪽의 동사들이 과거형이라 할지라도 이 동사들이 과거형이라 할지라도 should가 생략되어 과거형이고 should가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얘도 잘 생략하거든요. 얘가 생략되어도 반드시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 과거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demanded라든지 required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면 이 should가 생략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과거형으로 적어야만 되는 줄로 알죠. 그렇게 해야 시제가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거 아니니. 맞죠? 오케이. 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o the party.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 파티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때 should가 빠져도 goes 안 합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He insisted on 혹은 upon going to the party.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go를 써야 돼요. 자, 남들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딱 보면 상황적으로 그가 그 파티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장일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리바이가 안 맞아서 경찰이 계속 신문을 하고 있어요. 너 그때 그 파티에 갔어 안 갔어? 이렇게 할 때는 저 진짜 그 파티에 갔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제 예외 정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예문 하나만 더 보고 I ordered that he should do it himself. 나는 명령했습니다. 그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과거형이 나와도 여기 did가 안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죠. 여기 he가 나오고 should가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does 적으면 안 돼요. 네 딴에는 3인칭 단수 현재라고 does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did 하면 더 안 되고, alright?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어요.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조항의 요구, 제한, 명령, 결정, 주장, 충고, 동의의 예외 조항이 insist가 의무감이나 당연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래 insist는 주장하다잖아요.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의 사실을 주장할 경우 어렵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should는 의무감이나 당연함을 나타내는 should인데 이제 실제 사실을 주장할 때는 위의 내용과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글의 흐름으로 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이게 이제 97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어느 날 트럭 한 대가 hit a pedestrian. 자, pedestrian은 보행자란 뜻이에요. 트럭 한 대가 보행자를 치었어요. on the street. 도로에서. The driver argued that, 자, 운전자가 주장하기를 대디하라고 the careless pedestrian was, 그 부주의한 보행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for the accident, 사고에 대해서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가주어죠? 어려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진주어죠?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란 어려웠습니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드디어 나왔다! insist. The accident should take place on the crosswalk. 해석이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거. 왜? 답은 4번인데 왜 이상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방금 선생님이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무당연의 should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많은 목격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무슨 이런 문장이 다 있어요. 사고가 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죠.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목격자들이니까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많은 목격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should를 빼고 should도 적어도 안 되고, 그지? 어떻게 고쳐야 돼? had taken place로 고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시점은 과거인데 주장하는 시점도 과거니까 여기 과거니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금 목격자들이 주장하기 이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맞추면 had taken을 써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driver was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그래서 운전자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이 말이죠. 자,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일 경우에도 위의 조항과는 무관하다. 자,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하다,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으로 들어가 보면 his behavior, 그의 행동은 suggested that, 암시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치? that he was angry, 그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암시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아까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 이 should be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 그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외 조항이에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일 경우에도 위의 조항과는 무관함. 그죠? 그래서 his behavior suggested that, 그의 행동은 나타냈다, 암시했다, 그가 화가 났다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suggest가 나왔으니까 기계적인 암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suggest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should be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게 하면 다친다 이 말이에요. 되려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잘합니다. 기계적인 암기의 피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놈을 잡아내야죠. 그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제안했다 하지 말고 암시했습니다. 그가 화가 났다는 것. 그래서 시제를 맞추어서 was를 적어야지 should be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should는 정말 할 말이 많았다. 이제 드디어 기타 나머지 잡다한 것들이 나옵니다. I should like to go to America once more. 자, would like to 하고 똑같이 should like to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알았죠? would like to와 should like to의 차이점은 없어요. would like to는 두 단어로 하면 want to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last should,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last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오버해가지고 말이야 수업 시간에 이거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이러는데 LAST로 네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LAST는 마지막, 지난번은 이런 뜻이고 여기에 있는 이 LEST는 should하고 같이 쓰여서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 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래 네가 이걸 LAST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무식한 게 용감하면 슬프다 했죠 내가. 그지? 그래서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조심해야 돼. 이 LEST지 LAST가 아니에요. 그지? LEST, last should는 여기에 not이 없죠? not은 없는데 뭐뭐 하지 않도록의 이 안자가 not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last should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not을 포함하고 있다. not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문에는 시험에는 또 어떤 게 잘 나오느냐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last 자체의 부정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should 다음에 not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not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문 바로 들어가 볼까? Write it down. 그걸 써내려가라. In your notebook, lest you should forget it. 네가 그것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네가 그것을 까먹지 않도록 그것을 써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Alright? He lowered his voice. 그는 그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For fear that he should be heard. 자, be heard 하면 그의 목소리가 남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남이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for fear that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S가 V 할까 봐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for fear that 자리에 뭐를 적어도 돼? L-E-S-T, lest를 적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이 lest 자리에 뭘 적어도 되겠다? 여기에 있는 for fear that을 적어도 되겠다. for fear that을 적어도 되겠다. 모양이 조금 우습네, 그죠? 오케이. 이 lest 자리에 for fear that을 적어도 되고, for fear that should도 있으니까 lest should, for fear that should 둘 다 됩니다. alright? 그러면 lest의 동의는 뭐다? for fear that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not을 쓰지 마라 그랬으니까 여기 should 뒤에 not을 쓰면 안 되고 여기 should 뒤에도 너희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뭐뭐 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not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 그거 명심합니다. alright? 자, 이제 장황한 should의 설명을 총 6페이지에 걸쳐서 했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강에서 이제 마지막 조동사의 마지막 need와 there, DARE 그리고 ought to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